많이 커. 네, 꿀팁 베스 미드 스트롤링 스페셜 3부 시작했습니다. 피디님, 이번 3부 주제가 뭐죠? 이번 3부 주제는 미드 스트롤링의 어두운 면. 네. 뭐 한 개. 다크니스 오브 미드 스트롤링. 미드 스트롤링은 분명 그 가벼운 라인과 가벼운 지그헤드 채비를 이용을 해서 스톱앤고 같은 스포트 베이트로는 두기 어려운 그런 움직임을 연출을 해내고, 그리고 입질을 받아내는 확률이 높은 되게 좋은 운용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미드 스트롤링이 갖고 있는 단점이 한 가지 있죠. 뭐냐면 가는 라인과 가벼운 채비를 쓰기 때문에 생겨난 장점이 있는데, 가는 라인과 그 가벼운 채비가 단점을 만들어요. 첫 번째, 작은 채비가 갖고 있는 어필력의 부족.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가는 라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랜딩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다른 웜채비들에 비해서 1.5배 정도의 입질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 한 0.7배, 0.5배 정도의 랜딩 성공 확률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프리리그 12파운드로 고기 딱 걸으면 그 다음부터 사실 못 끊는다, 라인 때문에 못 끊는다 이런 생각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랜딩 확률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결과적으로 1.5배 더 입질 많이 받고 0.5배 더 확률이 적으면 그럼 결과적으로 랜딩할 확률은 0.75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단점을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그런 게 최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점 두 가지. 첫 번째는 어필력의 부족, 두 번째는 랜딩 확률의 저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왔어. 커. 진짜로 커. 오케이. 그러면 미드 스트롤링 단점이 그 두 개밖에 없나? 아니죠.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단점 말고도 이게 가벼운 채비를 쓰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또 태생적인 단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워낙 천천히 가라앉아요. 그래서 공략 수심의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지그헤드 리그라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생겨나는 단점인데요. 일단 한 5m 정도가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5m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한계 수심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 물론 더 연습을 하고 집중을 하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더 깊이도 공략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상황이 좋을 때, 바람도 한 점 없고 막 이럴 때. 근데 아무래도 외부 조건이라는 게 일정치 않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공략할 수 있는 수심은 한 5m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미드 스트롤링이라는 게 되게 완벽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뭐 호핑이나 뭐 기본적으로 일단 폴링 입질이 많이 들어오고, 호핑이나 그리고 쉐이킹이나 스위밍이나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운용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 운용법, 미드 스트롤링이라는 걸 구사했을 때 효율적인 수심이라는 게 한계 수심이 한 5m 정도가 되는 게, 그게 많이 하게 되면 겪는 큰 어려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도보 낚시를 위해서 탄생한 테크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또 뭐냐면 가는 라인을 쓰는 것에 대한 문제는 건데, 아이고 파리가 그 뭐냐면 이거 원래 자체가 보팅 토너먼트에서 사용하는 프레셔 높은 곳에서 사용하던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도보 낚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으로 개발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라인이 한없이 가늘어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기를 잡고 고기가 막 갑자기 라인 쪽으로 막 쑤셔 박어. 그러면 근데 라인이 막 흙바닥에 막 쓸리고 있는 게 보여요. 4파운드인데 4파운드 5파운드밖에 안 되는데 그때 하게 되면은 그냥 끝난다는 거죠. 뭐 포팅이면 탁 걸고 포팅 포지션 뒤로 쫙 밀고 찌 하면서 버티면 되는데 바닥으로 쑤셔 박으면서 드래그 고맙다 그지 이러면 되는데 크구나 이러면 되는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엑사드, 전국구 모터스, 피싱 태그, 이명준의 해피베스, ATG와 함께합니다. 그러면은 미드 스트롤링으로 걸었던 고기가 한 1000마리는 될 거예요. 훨씬 많지. 훨씬 많아? 그러면은 여태까지 그 무수하게 걸었던 고기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고기가 있겠지? 미드스트롤링으로 잡았던 큰 고기는 별로 기억이 안 남고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마리가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여기 대청댐에 석홀이라는 데서 베스 낚시를 배웠는데 저 위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청풍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그 녀석이 같은 녀석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포인트에서 고기를 4번 놓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조를 해서 그 자리에서 놓치고 또 출조를 해서 또 놓치고 출조해서 또 놓치고 출조해서 또 놓치고 그게 뭐였냐면 찍탁 찍탁 세 번째는 찍 푸드드드득 태 이거였고 네 번째는 찍 푸드드득 버텼어. 진짜 컸거든. 근데 세 번째나 네 번째 봤던 애는 진짜 실루엣도 비슷했고 그리고 이 네 번이 하루 이틀 3일밖에 차이가 안 났었거든. 그 네 번째 놓쳤던 개, 4번을 놓치게 했던 그 녀석이 되게 기억에 남고요. 그러니까 2번은 터뜨리고 2번은 털렸어. 근데 그게 진짜, 근데 물론, 실제로 썼던 웜이 그러니까 그런 적도 많아요. 뭐냐면, 고기를 잡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몇 년 전이니까, 프로 토너먼트 하기도 전이니까, 5, 6년 전이니까, 아니, 6, 7년 전이네, 이제. 그 전에, 20대 때. 20대 때. 저만 쓰는 지그헤드가 있어요. 벌크 지그헤드를 썼는데 그게 되게 구하기 쉬운 지그헤드도 아니고 그래서 그 지그헤드를 끼고 미트헤드를 낀 상태로 그땐 거의 미트헤드밖에 안 썼거든요. 그래서 그 낀 상태로 터트린 거야. 그리고 그 고기를 다시 잡은 적이 있어. 입에 걸린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새 거일 때 다시 잡은 적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퉁퉁 뿌른 상태로 다시 잡은 적도 있단 말이야. 그런 고기는 부지기수로 많은데 걔네들 말고 진짜 그 직벽에서 그 직벽 막 기어 들어가 한 50m쯤 기어 들어가 가지고 그 포인트 끝에 호박돌 밑에 있던 그 녀석. 이 녀석 일단 첫 번째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고요. 두 번째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번째로 이제 기억에 남는 베스는 KSA 챌린저 데뷔전 때 한 12시 15분쯤에 1500g짜리 하나 잡고 그리고 곧이어 한 5분 만에 숏바이트로 못 꺼낸 걸 입이 안 박혔거든요. 이거를 다 꺼내가지고 라인을 쫙 풀으면서 하도 많이 터트려 먹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있는 라인을 전부 다 풀어보고 다시 쫙 감아가지고 거기 다 사려서 다시 탁 세비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침까지 붙여서 탁 한 다음에 원캐스팅에 탁 던졌는데 꺼낸 2220g짜리 게임 PC. 걔가 이제 지금의 프로 토너먼트 선수 이영근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한 번에 이게 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베스라서 그게 이제 기억에 남죠. 뭐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뭐 크게 기억 남는 건 2마리인데 그거 말고도 이번에 올해 정규 이전 때 엔진이 퍼졌거든요. 드라이브 샤프트가 부러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띵 하고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어디야 거기가 박실골 앞에 그러니까 주진교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데에서 그치 한 5km 확실히 넘어
한 10km쯤? 그쯤 더 7, 8km쯤 떨어진 데에서부터 견인을 받아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료 시간까지 1시간이 남았는데 물칸에 고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집중을 해갖고 2마리인가를 잡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3마리는 갖고 올라가야겠다. 젤라고. 그치, 딴 사람들 막 고기 잡으러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래서 1마리라도 더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2마리를 잡고 1마리만 더 잡으면 일단 어쨌든 50등 안에 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숏바이트가 나는 거야. 헛챔질을 막 한 거지. 이제 3번인가 2번인가를 놓치고 너무 이제 속이 타니까 그때 딱 꺼내든 게 이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끝까지 몰리면요 저도 이걸 꺼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토너먼트에 사용하기에 좀 부적합한 것 같아요. 우리 토너먼트 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뭐 워낙 고기가 크고 일본에 비해 이 개발된 그 고기도 많고 자원도 많고 그래서 토너먼트에서조차도 사실은 미드스트롤링은 꺼내들기 상당히 꺼려지는 채비 중에 하나예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뭐였지 대회 이름이? 아이바 주니치가 2002년 슈퍼베스트, 그지? 2002년 재팬 슈퍼베스트 클래식에서 우승할 때 웨이트를 보면 3일 동안 5마리씩 총 15마리 합계 웨이트가 11,000g 정도. 그러니까 11,000 얼마. 그러니까 결국 하루 평균 3,500g 정도를 잡아와서 종합 우승을 한 건데 3일짜리 경기 우승을 최종 우승을 한 건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한 마리 평균 700g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결코 그렇게 또 큰 고기를 잡기 위한 테크닉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정된 공간에서 심한 프레셔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쥐어 짜내서 어떻게 해서든 뽑아오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상황에서도 그렇게 이게 딱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맞는 만병통치약으로 쓸 수 있는 그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라인 4파운드 얇은 라인을 쓰기 때문에 일단 라인도 엄청 관리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 매듭도 엄청 신경을 써야 되고 물론 채비는 엄청 단순하지만 세 번째 심지어 스풀에 그 상처 하나 나는 것까지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야 되는 이 낚시를 물론 잘 잡힌다는 입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막 굳이 그렇게 신봉하고 막 그 오로지 그것밖에 없다 이것은 진리야 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7, 8년 전 제 모습이지만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즐겁고 재밌게 낚시를 하고 독창적으로 웜을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뭐 어떤 테크닉도 있구나. 테크니컬한 그치 그런 것도 장점이야.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고 그리고 막 이걸로 뭔가 더 테크니컬하게 고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장점인데 그거에 비해 이제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으니까 오로지 이게 맹신을 해서 좋은 거다 이것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다. 낚시는 어쨌든 즐거우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 2마리가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거 봐. 고기인데 작아. 여기 진짜 고기 잔체가 너무 많아 지금. 됐다. 크진 않고 이건. 예. 4자쯤? 톡톡톡. 예! 네, 잡았습니다. 이 베스가 지금 한 40cm 이쪽 저쪽 좀 되는 두뼘이 조금
넘으니까요. 베스인데 여기 산란 끝나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호축한 베스예요. 전형적인 이시기 베스입니다. 여기 지금 정치망 있는데 되게 단챙이들이 많아가지고 톡톡톡톡 치는 입질이 많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운용을 좀 한다는 생각으로 스위밍을 싹 시키면서 쉐이킹을 탁탁탁탁 주니까 그때 툭툭 하고 입질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이게 아무래도 지금까지 계속 이게 터트리면서 실수가 되게 많았거든요. 좀 전에 터지기도 하고. 근데 라이트 지그헤드를 쓰는 이런 스피닝 태클, 라이트 지그헤드를 쓰는 이런 낚시는 모두 다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 꼭 유의해서 이렇게 미드스트롤링 응용법으로 낚시를 하시면 이런 또 좋은 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네요. 예,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자, 그러면 이영근에게 미드 스트롤링이란? 그거에 저한테 미드 스트롤링은요, 진짜 고기 잡아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리고, 조과 자랑하는데 정신 없었던 전락꾼이었던, 철없던 저를, 그래도 안동호 주진교회 프로토너먼트 선수로 이렇게 이름이라도 달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준 진짜 악마의 테크닉이죠. 악마의 운용, 악마의 빅설계, 큰 그림, 아이바 주니치의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없었어도 그날의 그 지그헤드 하나가 프로토너먼트 선수와 베스보트를 거쳐 ATG가 되었다. 어떡할 거야. 네, 저한테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디님, 이제 슬슬 꿀팁 베스 마무리할 때가 됐죠? 그렇죠. 예. 지난 3부에 걸쳐서 꿀팁 베스 구독자 5,000명 특집 미드 스트롤링 스페셜. 지금 구독자는 7,500명 정도.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시고 즐겁게 봐주시니까 우리도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도 많았고 담고 싶었던 내용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냥 좀 잘못된 오해들, 그런 것들도 바로잡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은 되게 잘 됐고 어떤 부분은 지금도 아쉽고 4부를 또 찍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건 아니야? 대청은 쳐다보고 대청 넘나 지겨워? 그래요. 그래서 아쉬운 것도 남았고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꿀팁 베스 스페셜은 여기까지, 미드 스트롤링 스페셜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드 스트롤링 스페셜 3부작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따봉도 좀 눌러주시고요. 여기저기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구독도 꼭꼭 눌러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드 스트롤링 스페셜 꿀팁 베스 5,000명 특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새로운 주제로.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